imminent threats from the Iranian regime. 요 임박한 위협이 뭐예요?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은 그거죠. 핵 개발. 네타냐후 하나 돕기 위해서 이런 도박 같은 전쟁을 일으켰다는 게 자기 덫에 빠진 거죠. 생포할 그러면 생각 자체는 안 했던 거군요. 이번에 하메이네이를 죽인 게 네. 패착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게 근데 정말 트럼프는 왜 이랬을까? 교수님들은 어떻게 추정하고 계세요? 중동 전문가지만 또 이 트럼프를 연구를 같이 안 하실 수가 근데 없잖아요. 제가 받은 정보나 공부를 해보면 예. 아무튼 하기 싫은 전쟁은 이스라엘 때문에 했다고.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장이 커요.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을 시작했을 때 예. 40년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. 근데 그거는 이 전쟁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뭔가 이렇게 좀 자기가 살아날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요, 한거 근데 아니에요? 확실한 거는 네타냐후 총리는 1996년에 첫 총리가 될 때부터 줄기차게 미국을 등에 업고 이란을 때리는 게 꿈이었어요. 그러면 그때부터 하메네이는 이스라엘의 표적이었던 거고요. 그렇다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전쟁이 결정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고맙다면서 자기의 40년 꿈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건 정말 좋은 전쟁이에요. 이스라엘은. 근데 트럼프가 우리가 아는 트럼프가 그렇게 막 뭐 착한 사람, 마음이 약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네타냐후 하나 돕기 위해서 이런 도박 같은 전쟁을 일으켰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.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이란의 반정부 시가 트럼프에게 본인이 도와준다고 얘기했잖아요. 그러니까요. 자기 덫에 빠진 거죠. 아, 아니, 괜한 말을 한 건가요? 계란 말을 한 거죠. 왜냐하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help is on the way 그 한마디 했다가 예. 두 번 했다가 아니, 미국 대통령이 한 번 뱉은 말인데 어떻게 아무 안 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냐. 더군다나 그 얘기는 왜 한 거죠? 실제로 저는 그거를 이 상황을 좀 연계를 시켜서 예. 핵 협상을 좀 더 우위를 점하고 싶었겠죠. 너가 이렇게 나쁜 짓을 이란이 반정부 시위에서 장군비를 많이 죽이고 힘이 약해지고 어려워졌으니까 네. 지금 밀어붙여서 협상을 하면 이란이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. 아.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해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생각을 했겠죠. 어.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거죠, 사실. 결국 그러면은 교수님 말 종합해 보면 네타냐후를 위한 전쟁이다. 저는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라고 봐요. 네. 도대체 네타냐후와 트럼프, 이 트럼프와 네타냐후 어떤 관계입니까? 그 배경을 좀 아시면 예. 어느 정도 이해하시기 좀 편하실 것 아, 같아요. 그래요? 네. 네. 트럼프와 나타냐후 인연은 오래됐습니다. 음. 나타냐후가 총리를 96년부터 계속했으니까 오래됐잖아요. 미국을 방문하면 호텔에 가지 않고 가끔씩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죠. 제드 쿠시너가 유대인이잖아요. 네. 그 사람 집에 가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미 그 사위와 사위와는 엄청 친한 이 집안과 친한 집안이에요. 제레드 쿠시너가 일종의 하나의 고리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제레드 쿠시너의 아버지가 트럼프와 나타냐후의 고리가 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하고 나타냐후는 아주 사이가 좋고 시작부터 좋았고요. 실제로 되게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거 보면 돈독한 것 같아요. 어마어마하게 돈독해요.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가 무슨 얘기한지 아십니까? 나타냐후는 재판을 받고 있어요. 네. 뭐 향응이나 뭐 뇌물 뭐 이런 거 배임 이런 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대통령이 이 사면권이 있어요. 나타냐후 총리가 아직 형을 받지도 않았어요. 네. 재판을 진행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스라엘 의회를 방문해서 연설을 하는 중에 라이브로 거기 이스라엘 대통령이 와 있었거든요. 우리 나타냐후 총리 작년 6월 전쟁에도 얼마나 열심히 이스라엘 위해서 잘 싸웠습니까? 네. 사면 좀 해주시죠. 사면권은 예약을 아니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와서 이스라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한 거예요. 얼마나 그 아끼면 그렇죠. 그런 얘기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지 네. 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. 공개적으로 했어요. 그리고 저- 한 번 더 했어요. 최근에는 또 한 번 더 했어요. 왜 사면 안 해주냐? 그 사위랑 친해가지고 네타냐후랑 트럼프랑 친했다. 뭐 오케이 그것도 이해되는데 네.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. 네. 2015년에 오바마가 한 합의를 2018년에 트럼프가 탈퇴를 합니다. 네.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네타냐후예요. 협정을 깨라 옆에서 엄청 부추긴 사람이 네타냐후군요. 그러니까 기가 얇으신 분이죠.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중동 이슈에 관해서는 네. 네타냐후한테 좀 전적으로 의존을 의존하는. 하는데 예. 이게 이제 사이클이 있습니다. 쭉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니에요. 갑자기 우리가 지금 왜 트럼프와 나타냐후 관계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. 근데 이게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.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졌어요. 바이든한테 졌죠. 예. 나타냐후가 예.
바이든한테 축하 전화를 합니다. 아니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죠. 삐졌어요, 트럼프? 어마어마하게 삐졌죠. 거의 욕을 했어요. 쌍욕을. 아, 내가 너 일기 때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네. 너가 지금 내가 이번 선거에 졌다고 바로 바이든한테 전화해서 축하 전화를 했어? 아, 며칠이라도 좀 있다 하지 뭐 이런 건가? 그렇죠. 어마어마하게 불같은 화를 냈습니다. 아니 근데 사실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죠. 미국에 누가 대통령이 오든 간에 잘 지내야 되니까. 네.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. 아 그래서 바이든 정부 때는 약간 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. 예. 네, 사이가 안 좋았는데 다시 대통령이 됐잖아요. 예. 그 어떻게 또 사이가 좋아졌냐? 궁금해요. 궁금하죠? 예. 작년 전쟁 때문이에요. 아 6월 전쟁으로. 네. 6월 전쟁을 준비를 하고 나타냐후가 트럼프를 만나서 네. 대통령님, 우리 전쟁 준비 잘 짰습니다. 모든 게 준비가 다 돼 있어요. 미국 안 도와주셔도 돼요. 힘드시면 예. 우리가 알아서 다 할게요. 그린 라이트만 주십시오. 이렇게 했어요. 트럼프가 오케이 했는데 전쟁에서 트럼프도 예상하지 못하게 이스라엘이 너무 잘 싸워. 흡족했군요. 흡족 정도가 아니라 반해버린 거예요. 아 네타냐후한테 트럼프가 반하는 계기가 됐어요. 예, 지난해 이렇게 6월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잘할 줄은 몰랐다. 그 이후로부터 트럼프가 나타냐후를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전쟁까지 오게 된 저는 그렇다고 봐요, 실제로. 트럼프가 전쟁을 시작할 때 이 얘기를 했거든요. 네, 임박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네. 이 전쟁을 시작했다. 이 임박한 위협이 뭐예요? Our objective is to defend the American people by eliminating imminent threats from the Iranian regime, a vicious group. 뭔지 확인이 됐습니까?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거죠, 핵 개발. 더 예. 나아가서 이 얘기를 했어. 자기가 2018년에 탈퇴를 했잖아요. 그거 안 했으면 이란이 벌써 핵무기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. 아 자기가 그 오바마 때 맺은 협정을 안 파기했으면 그렇죠. 예, 이란이 이미 예, 국제사회를 속이고 네. 어느 곳엔가 땅굴 속에서 우라늄을 농축해서 핵무기를 만들었을 것이다. 이번 연설에 그렇게 얘기했어요. 지난해 6월에 핵시설을 파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? 했죠. 근데 완파는 안 됐죠. 그래서 좀 남아 있는 거를 다시 공격을 했어요. 지금 미국이 실제로 나탄즈를 아, 한 번 더 공격을 했습니다. 핵시설에 대한 완전한 파괴가 목적이었을 것이다.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고 예.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하나의 이야기는 탄도미사일이죠. 탄도미사일. 네, 이스라엘은 탄도미사일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. 아니 본인들은 그렇게 뭐 방공망에 이것저것 다 가지고 있으면서 네. 이란한테는 탄도미사일도 아예 한 개도 보유하지 말아라. 이 한 얘기인가? 대는 되는데 예.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예를 들어서 비축량이 네. 3천, 4천, 5천 가잖아요.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잖아요. 그럼 이스라엘이 막을 수가 없어요. 감당을 못해요. 그러니까 이란 대 이스라엘 네. 1대1로 붙으면 그거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다. 그렇죠. 이스라엘이 전투기를 보내서 이란을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할 수는 있지만 예. 4천 발, 5천 발 되는 이 어마어마한 탄도미사일을 계속 공격을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이 없어요. 감당이 안 되는 거죠. 또 요격 미사일은 비싸니까. 비싸죠. 그러면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는 얘가 1,000발 이상 못 만들도록 잡아놔야 돼요. 아 제한을 둔다. 제한을 두죠. 예. 아니면 사거리를 조절하든지 아니면 생산을 줄이든지. 근데 그걸 이란이 받겠냐고요. 이란은 오히려 지금 같았으면은 네. 속으로 우리가 핵이 없으니까 이런 수모를 당하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당연하죠. 같은데. 당연하죠.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전문가들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한다면 예. 이란의 미래는 북한이다. 이란의 롤 모델입니까 북한이? 당연하죠. 안 그래도 제가 북한 얘기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. 제가 예전에 베네수엘라 이제 마두로 대통령 생포됐을 때 김정은 위원장도 잠 못 잘 것 같다라고 네.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네. 이란이 이렇게 되는 거 보면서 다행이다. 우리가 잘 가고 있구나.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.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. 이란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후회를 하고 있을 거고 후회 막급이고 김정은은 아유 그래도 역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꼴을 안 당하네. 라고 생각할 수 있죠. 충분히. 그러면 이번 전쟁이 이란이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날 힘이 있으면은 네. 다시 그 남은 힘을 핵 개발에 쏟는 거는 어떤 예상된 수순으로 봐야겠네요. 그렇죠.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베네수엘라 모델이 베스트 시나리오? 라고 근데 얘기를 했던데. 이란 내에서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이제 네. 그 베네수엘라 모델이라고 하면 일단 최고 지도자를 제거한 다음에 네. 약간 일부 권력들을 좀 상당수 유지시킨 상태로 친미 쪽으로 이제 그렇죠. 끌어온다 뭐 이런 네, 건데 네.
그럴 사람이 안 보인다는 저는 말씀이신 거예요? 왜냐하면 말씀? 또 재밌는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네. 이 전쟁이 가기 전에 이란의 하산 로하니 개혁파 사람들이 다 가택 연금을 당했어요. 잡혀갔어요. 잡혀간 이유가 뭐냐면 쿠데타 설이에요. 네. 미국 내통설. 네, 미국과 내통하고 그다음에 뭐 팔레비가 내통을 해서 최고 지도자를 내리고 자기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모임, 그런 조짐을 보였다. 어. 그런 내용이 있다. 그다음 더군다나 그때 그럼 왜 그랬냐? 네. 미국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에 아무런 진전이 없고 미국은 협상 양보를 하지 않으면 우린 전쟁을 하겠다. 계속 압박을 하고 있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 개혁파들이 봤을 때는 협상을 해야 될 것 같다. 잘못하면 진짜 전쟁 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겠죠. 그래서 아마 그런 움직임을 보이다가 발각이 돼서 다 가택 연금 당하고 다 잡혀갔습니다.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로 이란을 좀 생각하는 마음에서 미국과 이제 좀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네. 이제 잡혀가지고 그렇게 된 거. 그럼 베네수엘라 모델도 안 되고.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모델은 완전히 미국한테 굴종하는 모델이잖아요. 예. 이란은 그런 굴종하는 모델은 나오진 않고 예. 미국과 좀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지도자는 나올 수는 있어요. 그러나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베네수엘라하고 좀 다를 거고. 하메네이를 그 마두로처럼 미국이 생포할 그런 생각 자체는 안 했던 거군요.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냥 암살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이란의 군사력이 베네수엘라보다 더 뛰어나서 그거를 엄두를 안 그것도 냈다고 봐야 그렇지만 되나요? 하메네이는 종교인이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하메네이를 죽인 게 네. 패착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게 하메네이가 그렇게 죽지 않고 그냥 놔뒀으면 이란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고 그럴 텐데 이번에는 완전히 죽여서 순교자를 만들었잖아요. 아. 그래서 그 이란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. 예. 이보다 더 고귀한 죽음은 없다. 순교자가 됐다. 서사를 아예 예, 완성시켜 완성시켜줬어요. 그러니까 이란 내에서도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예. 이란 밖에서 시아파들. 그 시아파들은 전체적으로 순니가 많은 데에서 내 마음은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의존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. 예. 이란에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메네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인도, 파키스탄 이런 데에서는 지금 난리가 난 거죠. 이라크에도 그렇고요. 네. 하메네이를 왜 폭사시킨 건지 지금 남겨뒀으면 오히려 미국이 더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. 그렇게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는데 트럼프의 인내심이 바닥이 난 거죠. 트럼프는 인내심이 많지 않습니다. 물론 그걸 정당화하는 건 아니지만 네, 어쨌든 네.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. 그리고 본인은 또 레짐 체인지를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. 그러면 이 정권의 상징인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것이 정권 붕괴의 시작이라고 생각했겠죠. 또 트럼프가 되게 업적을 중시하잖아요. 네네. 뭔가 그동안에 미국이 중동 지역에 개입했을 때 이렇게 네. 전쟁이나 이런 걸로 개입했을 때 성공한 적이 거의 없죠. 없었죠. 네. 거의가 아니고 뭐 없었다고 봐야 되죠? 중동에서 성공한 적 없습니다. 네. 트럼프에게 출구 전략이 없다. 네, 추구 전략이 없죠. 추구 전략이 없죠. 죽더라도 그냥은 안 죽는다는 말씀이시죠? 그렇죠. 너 죽고 나 죽지 않거든요. 지금은 그러니까 네. 지금 걸프 지역에 계속 쏘고 있는 거고. 그럼 걸프 지역에 쏘는 이유는 걸프 국가들 니네 가서 대통령한테 트럼프 대통령한테 빨리 말려라. 전쟁 안 말리면 니네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다.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. 그런 상황인데 그게 통할지. 그러니까 이란이 우리 더 이상 이제 항복 이렇게 나올 리도 만무하고 네. 트럼프가 이제 됐다라고 끝낼 리도 만무하고 결국은 그렇죠. 중간에서 누군가 좀 움직여서 그렇죠. 이란과 미국 간의 어떤 좀 협상안이 그렇죠. 나오는 수밖에 근데 없다. 두 국가가 전쟁을 중단할 수 있는 면을 다 세워줘야 되는데 예. 그게 이제 해법안이 상당히 찾기가 어렵겠죠. 이 전쟁의 끝은 어디인가? 교수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계속 끝이 없는. 끝이 없는 미궁 속으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.